자, 오늘은 13강 2차 방정식의 풀이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앞 단원에서 2차 방정식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단원에서는 그렇다면 그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 또는 근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다뤄봅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에요. 자, 인수분해를 어떻게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근본적인 원리가 이거예요. 어떤 두 수 또는 식의 곱이 0이 된다 라고 할 때 곱해서 0이 된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이어야 된다. 적어도 하나가 0이어야 된다는 말은 둘 다 0이어도 되는데 둘 다 0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B가 0이면 A는 0 또는 B는 0이다. 이거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성질이죠. 0이 아닌 두 수를 곱해서 0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했을 때 얘하고 얘가 각각 A하고 B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0이라는 거랑 얘가 0이라는 거는 다 뭐예요? 1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 라는 근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더해서 0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더해서 0 되는 경우 많죠. 둘 다 0이어도 되지만 하나가 예를 들어서 3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3이고 그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관계인 두 수를 더해도 0이 됩니다. 하지만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죠. 둘 중에 0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2차식을 이렇게 곱의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즉 단항식으로 고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근을 구할 수가 있다. 2차 방정식을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바꾸어서 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0이다 또는 B가 0이다 라는 말은 둘 다 0이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A가 혹은 B가 0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둘 다 0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둘 다 x에 관한 식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서 동시에 또 3이기도 한 그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순서를 그럼 따르겠습니까? 주어진 그 2차 방정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한쪽을 0으로 만들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을 0으로 만들고 좌변에 정의된 식을 갖다가 인수분해를 해요. 곱의 형태로 바꾸는 거죠. 항이 3개였는데 단항식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이때 곱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 곱해져 있는 요소들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어야 된다. 그럼 A는 0이 아닐 테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것이다. 그렇다면 X가 알파이거나 또는 베타이다 라는 근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3x 이퀄 2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일단 한쪽으로 다 뭡니다. 2만 1로 넘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인수분해해요. 요 인수분해하는 건 이제 계수를 정리하는 계수를 이제 맞춰가는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각각의 인수가 0이 되는 x 값을 구하면 돼요. 그건 뭐 간단한 1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얘가 정말 해가 되는지를 넣어보면 알아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또는 2를 섞어서 넣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다 넣어보고 2를 한번 다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요 방정식이 성립한다. 요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법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일단 인수분해부터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되시죠? 자, 확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인 1번은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되는데 뭐 다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개만 골라서 해보죠. 예를 들어서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또는 1이다 라는 게 해가 된다. 이건 금방 알 수 있고 4번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요 식을 인수분해하면 계수 맞추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은 2, 3일은 3, 3, 1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3, 1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3, 요거 2 해가지고 두 개 어떻게 돼요? 더하면 5가 되죠. 요게 이제 맞는 거네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2x 플러스 3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x 플러스 1하고 이렇게 인수분해야 된다. 이퀄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또는이에요. 또는 뭐 이거를 이렇게만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 정확히 쓴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써줘야 돼요. 여기다 콤마를 찍어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분명하게 OR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번하고 4번, 6번을 지금 내가 하고 있고 여러분이 2번, 3번, 5번은 각자 한번 해보세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좌변을 다 전개를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된 것 같지만 인수분해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잖아요. 마이너스 2도 1로 넘깁니다. 그럼 플러스 2 해서 이렇게 되고 얘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니까 2 곱하기 3 해서 금방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뭐야? x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두 개의 근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시죠? 개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개념 2번은 2차 방정식의 중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중근이라는 것은 중간에 있는 근이 아니고 중복된 근을 말합니다. 중복이라는 게 뭔지 알죠? 겹치는 거예요. 중복된 근을 우리가 중근이라고 한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중복되어 서로 같을 때 이 근을 중근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식처럼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됐을 때 이거는 뭐예요? x 플러스 1이 두 번 중복해서 곱해진 거죠. 그럼 이거의 근을 우리가 뭐라고 할 겁니까? x가 마이너스 1 또는 x가 마이너스 1. 똑같은 얘기 두 번 할 필요 없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근 하나만 갖게 되죠. 우리가 지금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 돼서 기본적으로 근이 두 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두 근이 겹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근으로 보일 때 우리가 그걸 겹쳐진 근, 중복된 근, 그래서 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이 어느 경우에 중근을 갖게 되느냐? 그 중근을 가질 조건, 이게 중요해요. 인수분해를 했을 때 완전 제곱식 이퀄 제로, 완전 제곱식 이퀄 0의 꼴로 나타내어지면 중근을 간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중근 갖는 경우는 딱 요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2차 방정식 얘가 그래서 중근을 가지려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이게 뭐야? 상수항이 요 1차항의 계수 a의 절반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서 중근을 갖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네모 이퀄 0이다. 이게 중근을 간다 그러면 얘는 4의 절반 2의 제곱이 들어가서 플러스 4가 들어가야만 얘가 x 플러스 2의 제곱 이퀄 0 요런 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x 이퀄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중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은 4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구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확인 문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얘 같은 경우 자 2번 해볼게요. 그리고 4번 그리고 뭐 5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1번, 3번, 6번은 여러분이 해보는 걸로. 자, 2번 같은 경우에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완전 제곱식이 0이다. 그러니까 좌우 등식이 성립하려면 x-8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이퀄 8이라고 하는 중근을 갖게 되는 거고요. 4번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2x-1의 완전 제곱 이퀄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x가 2분의 1이라는 중근을 갖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언뜻 봐서는 완전 제곱식이 안 될 것 같지만 이걸 2로 묶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이퀄 0 이렇게 되고 2배의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이 0이다 해가지고 x가 4다 하는 이런 중근을 또 갖게 됩니다. 되시죠? 자, 1, 3, 6번 각자 해보시고 나서 다음 페이지 핵심 유형 익히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 방정식의 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인수분해가 아닌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해서 2차 방정식을 풀면 물론 좋죠. 간단하고 좋은데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식들이 있어요. 그런 식들을 우리가 풀려면 제곱근 변형,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변형을 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단원에서는 그 방법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x제곱이 q다, 뭐 이런 간단한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q는 0 이상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죠. 만약 어떤 수를 제곱해서 q가 된다 그러면 그 어떤 수 x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q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이 2다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건 어때요? 이거는 인수분해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죠? 제곱근을 우리가 근으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려면 x의 2차 항만 이렇게 딱 있어야 됩니다. 1차 항이 지금 여기 없죠? 그죠? 그래서 x의 2차 항만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제곱근으로 근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때 q가 만약에 0 이상이 아니라 음수이면 해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그 수는 적어도 실수 범위 내에선 그런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요걸 이제 좀 더 확장을 한 게 두 번째 있는 건데요. x제곱이 아니라 x 플러스 p의 완전 제곱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x제곱이 아니라 x 플러스 p의 제곱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제곱해서 q가 됐으면 x 플러스 p, 즉 이 제곱 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괄호 안에 들어있는 n은 제곱을 해서 q가 되는 수니까 x 플러스 p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q의 제곱근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곱이 1로 넘어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주면 된다. 기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x만 구하는 것이니까 플러스 p를 이항시켜서 x의 값은, 즉 근은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보겠습니다.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3이다. 그러면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이 안에 있는 건 1을 넘어가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이제 x의 값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하나의 큰 라지 x 뭐 이렇게 보면 역시 1차항이 없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건 전개해보면 1차항 나오죠.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2차식을 완전 제곱 형태로만 바꿀 수 있으면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자,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도 완전 제곱 이퀄 q라는 형태에서 q가 0 이상이면 해가 있지만 음수이면 해는 당연히 없겠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원, 그 무리수와 제곱근 단원에서 이런 내용들이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자, 확인 문제 가지고 연습을 해보죠. 자, 확인 1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을 제곱근을 이용하여 풀어라 그랬습니다. 뭐 1번, 3번은 뭐 되게 쉬우니까 뭐 2번, 4번도 마찬가지인데 요 두 개만 해볼게요. 다 하긴 좀 그렇고, 요 경우에는 일단 2로 양변을 나눠요. 그래서 x제곱은 9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다. 그럼 이건 말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3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3도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되죠.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 거기 이제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곱해져 있는 수를 일단 양변을 나눕니다. 즉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x-2의 제곱은 3이다. 그러면 다시 x-2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그럼 마이너스 1로 넘겨서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즉 2 플러스 루트 3이나 2 마이너스 루트 3을 요 x에다 집어넣어 보면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수분해를 전혀 쓰지 않고 완전 제곱식으로만 지금 해를 구했죠. 즉 제곱근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죠. 자, 개념 2번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1번처럼 완전 제곱 형태로 식이 나와 있으면은 금방 제곱근으로 근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 내용 보세요. 2차 방정식 이것이 좌변이 인수분해되지 않을 때
요런 꼴로 고쳐서, 즉 완전 제곱 형태로 고쳐서 제곱근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인수분해되지 않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되지 않을 때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고 인수분해 되든 안 되든 이 방법은 사용될 수 있어요. 즉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이건 일반적인 해법입니다. 일반적 해법. 2차 방정식의 일반적 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게 워낙 간편하다 보니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는 거면 굳이 이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면 되고, 인수분해 되지 않을 때만 이렇게 고쳐서 풀도록 하자라는 거죠. 왜 그렇게 두 가지로 복잡하게 하느냐?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해서 그래요. 좀 어려워서. 인수분해 쉽고, 그러니까 쉬운 건 쉽게 하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잘 안 되는 것만 이 방법을 하자. 자, 그럼 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자, 총 5단계인데 일단 요러한 2차 방정식이 나왔다고 합시다. 자, 요 설명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2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2차항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면 돼요. 뭘로 나눕니까? 2로 양변을 나눠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눠버리는 이유가 2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들어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가 쉬워요. 어차피 equal 0 해서 이쪽이 0이기 때문에 뭘로 나눠도 이쪽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로 나눠서, 즉 2차항의 개수로 나눠서 2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 상수항이 분수로 변하죠. 1차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짝수기 때문에 2로 나눠도 이제 정수인데, 상수항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 경우는.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양변을 2로 나눠서 2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일단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한다. 2차항, 1차항, 즉 x가 있는 것만 남기고 상수항은 절로 넘긴다. 우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좌변에 있는 요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합니다.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 그 방법은 x의 제곱,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뭔가가 제곱이 있고 2배 앞에 거 뒤에 거의 곱이 여기 있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 2배 앞에 거 뒤에 거면 앞에 건 이미 여기 있고 이 2배의 뒤에 거니까 이걸 2로 나눠요. 2배 한 개 이거니까 2로 나누면 1이 나오죠. 이 계수 2를 2로 나누면 1이 됩니다. 그거의 제곱이 뒤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기서는? 바로 그게 1입니다. 1. 엄밀히 말하면 1의 제곱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x제곱, 뒤에 거 1의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x와 1의 곱, 딱 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좌우변에 똑같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는 1의 제곱을 양변에 이렇게 더해줘서,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x의 계수 나누기 2의 제곱을 더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됐으니까 우변은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러면 이제 위에서 했던 내용이 됩니다. 완전 제곱 이퀄 어떤 상수,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곱을 넘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1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얘는 이제 유리화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이 되겠죠. 분자분모에 루트 1을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만 1로 넘겨서 x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 해가지고 요 방정식의 근을 구한 거죠. 요게 뭐 요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걸 구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수분해 전혀 하지 않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었죠. 조금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다 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사실 인수분해가 되는 식도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수분해가 되면 굳이 이런 방법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참고 2차 방정식 요거에서 좌변을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2분의 b의 제곱을 더해야 한다. 즉 2차항의 계수가 1일 때는 1차항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1차항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 이거 꼭 외워두세요. 절반의 제곱.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우리가 더해줘야 된다. 양변에 더해줘야 된다. 자, 확인 문제 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라. 자, 중요한 건 이제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차항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딴 거 건들 거 없고 상수항만 1로 넘겨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방법은 뭡니까? 요거의 절반의 제곱. 앞에 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똑같습니다. 절반의 제곱.
2의 제곱을 더해서 그러니까 4를 더해야 되겠죠. 4. 양변에 똑같이 더해야 되겠죠. 등호가 계속 성립하려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x-2의 완전제곱이 되고 이쪽은 3이 됩니다. 따라서 x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 지금 한 단계 건너뛰었는데 이 중간 단계에 뭐가 있겠습니까? x-2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게 있겠죠. 최종적으로 x는 얼마입니까? 2만 넘어가서 마이너스 넘어가서 플러스 되고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죠. 궁금하시면 요 x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양변을 일단 3으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x제곱에서 1로 만드는 게 편리하다. 이게. 어차피 얘나 x값 구하는 건 마찬가지거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1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6x에다 뭘 더해야 완전제곱식이 되겠습니까? 요거 절반의 제곱, 즉 3의 제곱인 9를 더해야 된다. 양변에 9를 더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이 되고 이쪽은 11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돼요? 제곱이 넘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바뀌고 플러스 3 넘어가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x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무리수와 제곱근 그리고 인수분해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제 다 되셨으면은 다음 페이지 핵심 유형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